학생들만 숙제를 하는 것은 좀 공정치 못한 것 같아요. 강사도 좀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숙제하는 영어 강사 윤재란입니다.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네요. 제 숙제는 제가 냈어요. 누가 낸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숙제의 결과물은 바로 이 영상 되겠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 아닌가? 누군가는 저한테 얘기하겠죠. 야, 영어 강사로서 너의 본령은 점수를 더 올려주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거. 빈칸 순서 삽입을 뭐 30초 만에, 40초 만에 푸는 법. 이런 걸 갖다가 올려야지. 뭐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걸 왜 올리고 있어. 원서가 뭐야.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더만.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죠? 나름 이렇게 해서 정당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를. 정말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자, 오늘 제 숙제의 주제는 바로 브라만 좌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라만 좌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잠깐만, 여러분들은 아마 강남 좌파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좌파라는 말이 더 유명했었죠. 그죠? 잠깐만, 한번 기사들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토마 피케티 아저씨 나왔네요. 이야, 잘생기셨다. 프랑스 사회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라는 말을 처음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지신 분인데, 원래 그 전부터도 유명했었고요. 그죠? 보세요. 굉장히 많은 검색이 되는 그 뉴스의 어떤 소재가 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 계급이라는 말하고 계층이라는 말 좀 잘 사용하시나요? 그러니까 계층이라는 말 많이 쓰죠. 소득이 많냐, 상위 계층, 소득이 적다, 하위 계층. 계급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계급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랑 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 예를 들면 이제 학원 강사도 보통 대부분 고용되어 있잖아요. 피고용인 아니야. 그죠? 생산수단을 갖다 소유하고 있지 못하죠. 근데 이제 강사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상위 계층인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벌어? 그럼 하위 계층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약간 이제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1인 기업, 1인 기업이 뭐야? 밑에 직원들이 되게 많겠죠. 연구소가 따로 있겠지. 아직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소득 수준이 높지만 계급은 되게 낮을 수도 있고, 그죠? 계급은 높은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계급이라는 말과 계층이라는 말을 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있으면 저는 열심히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브라만 좌파와 멀추언트 라이트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분도 계급이라는 말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뭐 정치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겠죠? 그죠? 대부분 많이 관심이 없으신데, 저는 그냥 보통 사람 수준에서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나라를 좀 최근 돌아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좀 약간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라는 걸 봤을 때 뭐랄까 좀 약간 90도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약간 충격을 되게 받았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현대 정치사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 언급하면은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 사랑합니다, 내가 조국이다 이러면서 막 서초동 집회도 하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되게 이런 조국과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변호하는데, 뭐 일반인들이 뭐 변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그 많은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딱 그쪽으로 막 돌아서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진보와 내가 생각했었던 좌파는 저런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 어쨌거나 이 시대가 조금 뭔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진보적이고 앞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시대의 흐름에 못 쫓아가고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저는 되게 위험한 발언인가?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그래서 뭐 누가 항상 옳고 전 누구 편이고 이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걸 아무튼 느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불화만 좌파라는 개념이 곧잘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화만 좌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그냥 계속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이번 기회에 좀 시간이 좀 나가지고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해서 이 불화만 좌파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었었던 토마 피케티의 논문을 조금 훑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불화만 좌파 하는데 일단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토마 피케티의 이 브라만 좌파 대 멀천트 라이트의 오늘 인트로덕션의 앞부분만 살짝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죠. 야, 원래 내용은 이거 아니야? Rising Inequality. 불평등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갈등, 뭐 좌우, 뭐 진보와 보수 이런 것의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인 거죠. 그죠? 프랑스, 영국, 미국 굉장히 꽤 기네요. 1948년부터 2017년까지의 뭐 소득과 계급과 투표하는 어떤 그 양태와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를 다 이제 아주 도표에 보니까 도표가 한 100페이지 넘는데 그 중에서 한 40여 페이지가 전부 다 표예요, 표. 그죠? 이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목을 그냥 단순하게 요 아래 걸로만 딱 내놨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 거야. 근데 제목을 갖다가 브라만 좌파 대 멀천트 라이트라고 딱 하니까 딱 사람들이 눈길이 가는 거죠. 예전에 그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거 되게 강조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제목을 잘 못 뽑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 딱 그걸 딱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론인 중에 고종석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고종석이라는 그 분께서 저는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된다. 국제어로서의 어떤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 한국의 제 아무리 뛰어난 어떤 인재들이 세계에서 뭔가 빛을 발하려면은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된다. 요런 것들의 어떤 사례를 두 가지 어떤 얘기를 잘 보여주는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회학자 아니겠어요? 이분의 책이 너무나 이제 기존에서 약간 사람들이 굉장히 외면하고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불평등의 문제를 좀 되게 실증적인 어떤 자료 위에서 얘기하신 분인데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저도 고백서에서 이분의 어떤 글을 갖다가 한 토막 옮겨다 놨었는데 관심 있으시면 고백서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은 저는 이 브라만 좌파에 대해서 되게 막 멋있게 비유적으로 막 개념을 화려하게 막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논문에서요. 그냥 논문은 되게 약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몇 대목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인스트럭션, 그죠? 소득 불평등.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계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세계 지역에서 1980년대 이래로. 1980년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신자유주의가 딱, 그죠? Albeit at different speeds. 비록 뭐일지라도, 그죠? 다른 속도일지라도 나라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불평등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커지면서 불평등이 점점 1990년대, 2000년대 정말 불평등이 정말 극심해지고 있죠. 지금 장난 아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그죠?
This process of rising inequality. 이런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정은 뭐 이후에 왔냐면 사실은 그 전에는 되게 이랬단 말이야. 그죠? 상대적으로 되게 평등주의적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950년대와 1980년대. 그죠? 자, 근데 이 1950년하고 80년 사이는 뭐 이후였냐면 그 자체가 긴 시퀀스의 극적인 사건들, 전쟁, 1, 2차 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그 다음 막 소련,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이쪽에 어떤 제3, 4기권의 세계 혁명 등등등등. 그러면서 이런 게 막 터지다 보니까 사회복지 이런 데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그죠? 이런 혁명 같은 거를 억제해야 되니까, 그죠? 진보적인 정책도 많이 생기고. 아무튼 20세기 초에 이런 게 많았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회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평등주의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이제, 그죠? 너 죽고 나 살기죠. 그죠? 이런 최근의 어떤 변화를 고려해 보건대 우리는 아마 이런 걸 예측했었을지도 모르겠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인 요구. 야, 이거 재분배하자. 이런 것을 관찰할 거라고 기대했을지 몰라. 하지만 이런 일은 안 생겼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오히려,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다? 대체로 다양한 형태의 진화포빅 포퓰리즘. 그죠? 이민족을 갖다가 배척하고 남을 갖다가 막 혐오하는 그런 포퓰리즘. 그죠? 그 다음에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들. 이런 것들의 다양한 형태의 등장을 갖다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트럼프죠. 영국은 지금 EU에서 지금 나왔죠. 브렉시트. 프랑스에서는 이번에도 하마터면 대통령이 바뀔 뻔했죠. 르팽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FD 이런 애들의 등장이 있습니다. rather than 뭐보다는 계급에 기반한, 이 사람이 또 가로쳐놨네. 소득에 기반한, 부에 기반한 그런 정치의 회귀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어떤 뭐랄까 노동당, 그 다음에 보수적이고 어떤 그 기업들의 이익을 갖다가 딱 자기 떠받드는 어떤 이런 기업 친화적인 당, 이런 것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포퓰리즘. 그죠? 약간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민주주의적이고 선거에 입각한 어떤 포스들이, 그죠? 불평등의 감소를 딜리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일부 역사적인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하지만 다른 역사적인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왜 어떤 경우에는 불평등을 갖다가 오히려 완화시키지 못하는 걸까?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공식이 없어 보이잖아요. 뒤죽박죽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그 평등했던 그 시절 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과 뭐 혁명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경기 침체, 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평등한 세계가 되려면 꼭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걸까? 보세요.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circumstances가 필요로 하는 걸까? 이런 사회 민주주의적이고 뉴딜과 같았던 정치적인 어떤 coalition, 연맹, 연합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노사 대타협 막 일어나고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그죠? 1950년대 80년대 기간 중에 이런 불평등의 어떤 감소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뭔가 한번 세게 한번 당해야 돼. 우리 인간들이 막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논문의 주제, 자기 논문의 어떤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 대목
이제 불안한 좌파 얘기를 살짝 언급하는 대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950년대와 60년대 소위 말하는 그 좌익에다가 이제 표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좌익에 해당하는 게 이런 거죠. 사회주의, 노동, 그다음에 뭐 민주, 뭐 이런 각종 당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당들의 투표가 보통 뭐랑 연관이 있었나요? 어떤 쪽에서 이쪽에 투표를 많이 했어? 학력 수준이 좀 낮고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어떤 투표자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단 말이야. 자, 이것은 뭐에 부합을 했냐면 우리가 계급에 기반한 파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했죠. 그죠? 로어 클래스 보터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자기한테 맞는, 그죠? 노동당, 그죠? 아니면은 이런 어떤 뭐 민주당과 정의당의 어떤 연합, 뭐 이런 데다 투표를 했겠죠. 반면에 계급이 좀 위쪽에 있거나 중간 계급 투표자들은 어디다 투표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 반대당 쪽에다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계급적인 어떤 입장과 자기가 어떤 그 계급적인 지향이 일치하는 당에 투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점점 이제 소득 수준도 낮고 계급도 낮은 사람들이 막 공화당에 막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막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이래로 이런 레프트 윙 보트가 점차적으로 무엇과 연관되었다? 이제 레프트 윙 보트는 누가, 그쪽 당에는 누가 투표를 하는 거야? 교육 수준이 높은, 그죠? 대졸자들, 그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이어 에듀케이션 보터들이 연관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낳았냐? 이 누구야? 이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는 멀티폴 엘리트 파티 시스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공화당에 투표했는데 이제 고소득의 좀 고학력자들은 민주당에 막 투표를 해버리니까 기득권이 두 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멀티플 엘리트 파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걸 나왔다는 거예요. 2000년대와 2010년대. 딱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에 약간 좀 맞는 얘기죠. 그래서 고학력 엘리트들은 레프트, 좌파에다가 투표를 하고 반면에 소득이 높고 재산도 되게 많은 그런 기득권 세력은 우파 쪽에다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기득권, 얘도 기득권. 그러면 나머지 학력도 낮고 소득도 적은 사람들은 어디다 투표를 하냐는 거야. 없다는 거죠. 대변해주는 당이 없어졌어요. 그죠? 보세요. 소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왼쪽 당이 이제는 지적인 엘리트들, 지식 수준이 높은 불안한 좌파들. 겉으로는 좌파인데 강남에 살아. 자기 아들 딸들은 외고에 보내. 그죠? 그 다음에 외국 유학 보내. 아주 그러면서 고결하죠. 아주 깔끔하죠. 예의 바르죠. 아주 말도 우아한 거 쓰죠. 그죠? 환경 친화적인 어떤 기후 변화 되게 관심 많죠. 그죠? 공정무역 커피 마시죠. 그죠? 이런 당이 되었고 반면에 이제 우파는 무엇으로 바라봐지게 되었냐면은 이제 기업 기득권들. 뭐 재벌 저희 상위권 상층부에 있는 그죠? 넘사벽들, 그죠? 구름 위에 계신 분들 이런 이제 당으로서 이제 바라봐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브라만 좌파하고 멀천트 라이트란 말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었네, 그죠? 저는 주장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바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Rising inequality,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어떤 대응의 부족. 대의 정치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 불평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퓰리즘의 증가. 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이런 투표자들이 뭔가 되게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맛, 선거 때만 되면 이분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거나 정책을 하는 정당들이 확 표를 받는 거죠. 트럼프. 그죠? 나는 또한 이제 논의를 한다.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원, 세계화의 증가,
그 다음에 아니다. 세계화와 마이그레이션, 이주의 분열, 클리비지의 증가, 그 다음에 교육의 어떤 확대 그 자체, 이런 게 다 기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논할 것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한번 논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득권이 여러 개야. 이게 이제 이걸로 고착화돼. 그 다음에 파티 시스템이요, 이제 완전히 재배열되는데 뭐를 따라 재배열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이 에듀케이션, 하이 인컴, 이런 사람들과 로우 에듀케이션, 로우 인컴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클리비지가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1등 칸하고 2등 칸, 3등 칸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계급에 기반한 분배하자, 분배하지 말자, 내가 왜 분배하냐, 이런 재분배 갈등으로 돌아갈 거란 얘기야. 어쩌면 이게 되게 격심해지면 되게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라이엇이 일어날 수도 있고,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영화나 소설에서 나올 법칙한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쭉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논문 찾아서 인트로덕션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브라만 좌파, 상인 우파라는 개념이 이 논문에서 처음 나왔다. 한번 이 논문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도 이런 세계적인 정치 분위기의 흐름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본다면 너무 뜨거워지지도 너무 차가워지지도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